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TQQQ 같은 레버리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TQQQ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긴 한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추가로 영상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라는 세 개의 지수가 있고 이 세 개의 지수를 소위 3대 지수라고 합니다. TQQQ는 QQQ의 3배 레버리지 버전인데 QQQ는 나스닥을 기반으로 하는 ETF입니다. 3대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QQQ의 안정성은 뭐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도 은근히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일단 금융주를 빼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위 100개 기업을 따로 추려서 지수를 또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뭐 정확히 100개 기업은 아니고요. 한 103개에서 104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편의상 그냥 100개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QQQ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 QQQ를 양의 2배수로 추정하게 만든 ETF가 QLD고요. 양의 3배수로 추정하게 만든 ETF가 TQQQ입니다. 즉 QQQ가 1% 오르면 QLD는 2% 오르고 TQQQ는 3% 오릅니다. 반대로 QQQ가 1% 하락하면 QLD는 2%, TQQQ는 3% 하락합니다. 만약에 나스닥 100이 하루아침에 5% 폭락하면 QLD는 10%, TQQQ는 15% 폭락하게 됩니다. 정말 살벌하죠.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당연히 TQQ 수익률이 가장 높겠지만 반대로 폭락장이 오면 TQQQ의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QQQ는 뭔가 좀 싱겁고 TQQQ는 너무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QLD에 많이 투자를 하시죠. 참고로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QQQ가 35%, QLD가 77%, TQQQ가 125%입니다. 무려 1년 만에 125%가 급등해버립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죠. TQQQ의 수익률을 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주가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절대 흘러가 주지 않고 아무리 잘 나가는 미국 주식이라도 은근히 폭락장이 중간중간 많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강철 멘탈이 아니라면 TQQQ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비교적 소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큰 비중으로 투자하면 저도 사람인데 폭락장에서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5% 폭락하면 하루아침에 TQQQ는 1억 5천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 이상 폭락장을 계속 얻어맞으면 아마 TQQQ는 뭐 거의 속된 말로 깡통을 찰 수 있을 정도로 손실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물론 물타기를 하면 드라마틱하게 수량을 늘릴 수 있고 폭락 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금방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막상 목돈을 묻어놨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정말 끝내주게 높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QQQ에 투자하시거나 QQQ는 너무 싱겁다 하시는 분들은 2배의 레버리지 버전인 QLD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큰 폭락장을 여러 번 만난다면 오히려 TQQQ보다 QLD의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락폭이 너무 크면 TQQQ는 거의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99%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무리 올라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TQQQ가 완전히 개꿀이지만 언제 폭락장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 TQQ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TQQQ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장에 오면 위로 크게 튀어 올랐다가 또 폭락장에 오면 완전 지하로 뚫고 내려갑니다. 즉 오를 때는 가장 위로, 폭락할 때는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 3배 레버리지인 TQQQ입니다. 거의 뭐 방방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력이 강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면 가장 크게 다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3배 레버리지에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냥 QQQ만 해도 최근 1년 수익률이 무려 35%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평범한 QQQ나 SPY 같은 일반적인 ETF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메타버스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장기 투자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작을수록 좋겠죠. 저처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주에 이미 많이 투자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수익과 수리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100% 위험하거나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얼마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오바 떨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레버리지로 대박난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투자하고도 거의 1년 가까이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TQQQ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엄청난 폭락장을 만난다면 아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TQQQ가 정말 우상향할 것이란 강한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타기를 하면 되고요. 쫄리면 그냥 손절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했는데 그 뒤로 더 빠지게 되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더구나 더 이상 물타기할 돈도 없고 투자 금액마저 크다면 아마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정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심하게 폭락장을 연속으로 얻어맞으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에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아예 하지도 말라고 저는 평소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QLD는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조금 덜 먹을지 몰라도 하락장에서 TQQQ만큼 엄청나게 빠지진 않거든요. 백테스팅 결과를 보면 오히려 특정 구간에서는 2배 레버리지인 QLD가 3배 레버리지인 TQQQ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물타기 없이 거치식이나 적당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QLD가 TQQQ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배수인 QQQ는 그야말로 안전빵입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죠. ETF 치고는 꽤나 준수한 편이고 웬만한 단일 종목보다도 낫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웬만한 액티브 펀드보다 이 QQQ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수익률도 괜찮고 안정성은 지구 최강급이니까 폭락장에서 멘탈 나갈 일도 없고요. 만약에 QQQ에 투자했는데 멘탈이 나갈 정도면 그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각입니다. 그건. 자, 이렇게 QQQ, QLD, TQQQ 이런 종목들은 장단점이 정말 뚜렷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TQQQ는 남들한테 추천하기는 가장 꺼려지는데 나는 또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긴 합니다. 반드시 100% 여윳돈으로만 하고 그냥 없어져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투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버리지 아니죠. 그냥 단일 종목이고 한 배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기 때문에 망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폭락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초우량주
중심으로 두면서 사이드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가 주가 돼서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설상가상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또는 빚을 내서 몰빵을 한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뭐 레버리지가 아무리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특성을 바로 알고 내가 잘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레버리지에는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 100% 다 날려도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 자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